오늘 한 발은 그냥 테마주 찾기죠. 테마주 찾기. 참 이걸 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지난주에 네이버를 이제 계속 봤죠. 대형주 축에 속하는 계속 무겁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뭐 기초 반등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패턴은 뭐랄까요? 묵직한 리얼머니들, 롱머니, 뭐 그거를 이제 머니라고도 표현하고 또 캐피탈, 또 에셋,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금의 순환이 되려면 앞서 이제 금리 시장도 계속 뭔가 답답한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 피벗이라고 하는 금리 정책이 변화를 인하 쪽으로 지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장률 키워드 때문에 좀 가져가고 싶지만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쪽이 지금 그렇게 앞서 여러 가지 내용들 봤지만 중립금리라는 걸 찾기가 좀 어렵죠. 중립금리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금리 인상을 좀 멈춰놓고 한동안 지켜보자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굵직하게는 잘 순환이 안 돼서 경기도 조금 순환하는 주기로 들어서질 못하고 있고 확인이 안 되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매기가 잘 안 가요. 그죠? 물론 대형주도 뭐 나름의 그 구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테마주가 답이다라는 테마주가 어때서라고 누군가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가치주는 그러면 장기 투자해갖고 지금 수익률이 좋았어? 라고 반문하면은 할 말이 없던데, 테마주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는, 먹을거리죠, 먹을거리. 그래서 설탕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뉴스는 보셨겠지만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또 제한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어요. 인도 서남부 지역에 이제 설탕의 그 주 원료인 사탕수수 원당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장마도 겪고 오늘 또 비 오지만 인도 서남부는 가뭄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일반적인 강수량의 50% 사탕수수는 잘 아시겠지만 물을 잔뜩 머금고 뭔가 이렇게 하는 작물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설탕의 수출 1위는 이 브라질, 2위가 인도. 근데 지금 화면에 쭉 나갔습니다만 계속 지난주부터 브릭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부터 나왔던 용어긴 한데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자원 부국이죠. 사실은 땅이 넓어가지고 보존된 광물 자원도 그렇지만 이 식량 자원 물론 그만큼 인구도 자국이 많아서 자국 내에 소비해야 되는 물량이 있죠. 인도도 그래서 사실 수출 제한을 하는 게 자국 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브릭스들이 자꾸 뭉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원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인도와 하여튼 그래서 쌀하고 설탕에 대한 수출 제한. 주말에 나온 뉴스는 쌀에 대해서는 바스마티 쌀이라고 하는데 이 찐쌀. 동남아 쪽은 안남미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길쭉한 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찰기가 별로 없고 약간 나풀나풀거리는 나풀나풀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안남미 종류인데 찐쌀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인도에 이 바스마티미라고 하던데 지금 별걸 다 들어봐갖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수출을 관세를 한 20%씩 더 얹어가지고 수출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슈거플레이션은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닌데 소금에 이어서 소금은 이제 중국도 뉴스 보셨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막 앞다퉈 그 품절 사태 나오고 근데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설탕 많이 먹죠. 설탕 중독에 이렇게 된 것처럼 하여튼 설탕 얘기를 너무 길게 해드렸는데 관련 기업은 CJ제일제당하고 대한제당. 근데 CJ제일제당은 대형주 쪽이잖아요.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주들만 그냥 이슈가 되면은 그냥 빵빵 터지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분의 아이디어는 혹시 그냥 꼭 설탕 아니어도 테마주 얘기들을 조금. 인도가 사실 이제 설탕 수출도 금지 조치가 나왔고 지금 지난 주말에 또 보면은
브릭스가 어쨌든 중국이 주도하는 또 체제잖아요. 네. 그 요 브릭스에 새로운 나라들이 이제 많이 좀 가입 승인을 받았어요. 6개 국가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눈에 띄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다음에 이란,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아. 이런 국가들이 정식으로 이제 브릭스에 이제 가입이 좀 됐거든요. 가입 승인을 이제 받은 상태여서 어쨌든 이제 이게 체제 경쟁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어찌 보면 서방과 약간 이제 또 그 외에 나라들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조금 비화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농산물 관련된 이제 이런 가격, 특히 지금 또 브릭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나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워낙 이제 농산물이나 자원 부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좀 뭉쳐가지고 뭔가 이제 헤게모니를 좀 행사하려고 하면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부존 자원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국가다 보니까 또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는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지난주에 어쨌든 대한제당이 또 한번 움직였거든요. 네. 이 설탕 이제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그 원전 오염수 이제 방출과 관련해서 일본산 이제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이제 수입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그 일본산 수산물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네. 또 해요. 근데 일본은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일본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수산물 그렇겠죠.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중국이고 네. 그 다음이 홍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중국이 그랬으니까 홍콩도 사실은 이제 또 규제 같은 조치가 좀 위험이니까. 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오히려 조금 고조되고 이러면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테마성 움직임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네. 또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확장하실 거는 그냥 대한제당. 대한자당 네. 같이 뭐 그다음에 이용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소금 움직였으니까 네, 설탕 이번에 한번 소금 다음에. 네. 한번 이제 또 그런 흐름 한번 또 기대가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소금 설탕 다음에 뭐야? 뭐 인도 양파도 수출. 후추 뭐 네. 다음에 뭘 다룰까 우리가? 네. 뭘 다루게 될지 모르겠네. 네. 에너지 얘기는 뭐 광물 얘기도 그렇고 네. 많이 했지만 하여튼 작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결국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아마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엔비디아나 뭐 이런 그 테슬라가 성장성 가지고 쫙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채권 금리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적정 PR을 구할 때 보통 배당 성향 그다음에 이제 할인율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성장주들이 조금 여기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가다가 조금 부닥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주도주의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종목,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되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테마주였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아마 이제 TV 방송국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되고, 미디어 쪽을 보고 예,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한번 부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는 거는 중소 화장품. 화장품, 예,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제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대형 두 개사, LG 생활건강하고 아메리카퍼시픽이 2012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까지만 해도 52%.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면 중소형 화장품 비중이 65%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제2의 K-뷰티의 제2 전성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1 전성기가 중국 그다음에 이제 대형사였다면 이 전성기는 중소형 비중국 향가 글로벌 이쪽이 지금 부각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이쪽 종목들이 지금 뭐 테마주처럼 팍팍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가 부진하다면 이쪽이 계속 시장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소비 수혜주 약간 네. 이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분명히 이제 일본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약간 좀 반사수혜는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요커들이 과거만큼 뭐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막 화장품을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막 사가고 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로컬 화장품 기업들도 워낙 많이 또 성장을 좀 했고 여전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유럽 브랜드들을 뭐 또 절대적으로 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비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고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 특히 OEM, ODM 기업들 막 네. 뭐 코스맥스 네. 뭐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을 네. 보면 한국 콜마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향, 유럽향이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소비 수혜주들 관련해서 이제 좀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고 테마로만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 네. 소비 수혜주들 얘기할 때 밥솥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 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재들이 밥솥 엄청 좋아했고 인삼, 네, 뭐 인삼 진생. 맞아요. 인삼. 네. 그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들. 네. 그다음에 이제 김, 먹거리 중에서는 김을 또 엄청 네. 좋아해 가지고 그 보면 예전에 요커들 엄청 많이 왔을 때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 보면 중국인들이 막 김을 보따리로 사 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중국에 김이 안 보셨을 거예요. 나는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 김이 이제 서구 사람들, 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한대요. 네. 이렇게 이제 좀 가공을 해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 김이 이제 우리나라 게 좀 되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선호되는 이제 품목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로 이제 밥솥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네. 면세점에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길래 아 이것도 분명히 조금 테마가 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테마주는 참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데 뭐가 무슨 어떻게 이슈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네. 설탕 뭐 당장은 날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월 달에 인도가 그걸 그렇다하니 브라질은 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고. 네.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네. 설탕은 슈가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식품 물가에는 영향을 또 주니까 소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아니 자, 음식 보면 알고는, 그 대부분 설탕을 넣어야 그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또 대체하는 감미료들이 한때 또 뭐 바람 아니 네. 그 있어서. 맛집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설탕 맛이에요. 설탕을 많이 써요. 그래야 맛있어요. 또 감칠맛은 또 설탕이 네. 들어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설탕이 이슈가 되면 우리 백종원 네. 그렇죠. 아 슈가보이. 네. 네. 설탕 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을 네. 가봐야 되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제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랑은 분명히 이번 주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전히 또 이번 주도 약간 좀 개별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좀 그러게요. 높아 보여서 그 오늘 월요일 이제 첫 번째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은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뭐 전기차나 이런 조금 이제 주도 산업 섹터 섹터를 좀 종목들을 네.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주 후반에 이제 이렇게 종목을 좀 붙이는 컨셉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개별주예요. 네. 삼양식품을 삼양식품. 네, 라면 회사죠. 뭐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워낙 또 세간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엔비디아에 견줄 만한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금액 매출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삼양식품의 서프라이즈가 더 놀랍지 않나. 이게 라면이라고 하면 이걸 사실 유럽 사람들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라면을 막 즐겨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매운맛을 익숙해하지 않은데 요즘 네. 많이 이제 불닭 그렇죠. 네, 그 불땡 볶아- 볶음면 네, 그걸 볶아먹는 면 너무 뭐.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그걸 막 많이 먹고 또 매운 걸 먹으면서 챌린지? 또 막 쾌감을 느끼고 이런 이제 챌린지 컨텐츠들이 워낙 또 인기가 또 많고요. 그리고 모 이제 그 채널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냥 저기 이제 멕시코였나 어디 남미에 가가지고 분식점을 열어가지고 그 이서진 배우랑 막 그 방탄소년단 BTS 네. 멤버도 막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유럽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그 현지로 이제 남미로 여행을 와가지고 그 분식점을 방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분식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라면,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맛있죠. 불땡볶음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정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되게 이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이제 트렌드예요. 진짜 요즘에 K-팝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K-푸드 이런 이제 식문화도 정말 많은 이제 외국 일본 음식들을 진짜 이제 서구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 스시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되게 이제 오리엔탈리즘과 막 이제 또
결부가 좀 되면서 건강하면서도 뭔가 되게 좀 비싸게 먹는 음식으로 이제 스시나 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K푸드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한식 이제 또 좀 그런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엄청 뭐 비싸게 막 뭐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이런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사람들의 이제 되게 이제 식습관의 하나의 어떤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엄청난 좀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잘 나온 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냥 잘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분기 뭐 실적 리뷰를 해보면 방금 전에 이제 잠깐 자막 나온 것처럼 매출액이 이제 2,854억,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440억이 나왔어요. 유지 부담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해외 수출이 이제 그만큼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라는 거. 미국 법인의 매출은 무려 78%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어떤 성장주들의 이제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이게 라면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갑자기 78%가 늘었다. 이건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도 대형 마트라든지 이제 CVS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빠르게 공격적인 이제 영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라면이 잘 팔리니까 이 삼양식품이 8월 11일 날 밀양에 지금 2공장 이제 건립에 대한 이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2025년까지 무려 1,590억 원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라면 생산 라인을 5개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라면이 해외에서 좀 인기가 높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러면 주가는 좀 꺾이기 마련인데 거의 2주 가까이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더 강하게 좀 쳐올리지 않을까. 오버슈팅이 한번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럽, 미국 뭐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 삼양라면의 어떤 그 불땡볶음면의 어떤 인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올라서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저는 좀 대응을 좀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 스타일에 특히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이 수급의 힘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삼양식품이 이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19만 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2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정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K-팝에 이어서 이제 K-밥 또 아, 나오고, K-팝. 네, K-밥. 네. 뭐 라면은 사실 노벨 평화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라면은 또 이게 되게 한번 아침부터 라면 얘기해가지고 또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중독성 있죠.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는 식품은 아니 건강할수록 건강에는 뭐 알아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라면을 1년에 몇 개 이상 소비 안 하시는 분들이 못 있겠어요. 네. 네. 하여튼 국민식품 라면, 네. 삼양식품 얘기 좋고 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그럴까요?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세요? 삼양식품은 이제 아까 이제 엔비디아에 비교하는데 엔비디아 아니 실적이 그만큼 슈퍼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했다고 엔비디아 하니 주주분들께 욕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그러면- 그만큼 나왔더라고요. 물론 네. 백분율로 78% YOY 네. 전년 동기 대비 네. 비교는 네. 물론 1억 팔아가지고 1억 7,8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1억 78%죠. 근데 1억은 아닐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뭐 1억 불, 아니, 몇 억 불 되겠죠. 네. 그 삼양식품이 작년에 성장을 엄청 크게 했어요. 네. 근데 올해 또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엔비디아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삼양식품 주가가 그냥 껑충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농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농심은 이제 미국 쪽을 계속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그 주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농심이 이제 성과를 냈듯이 아마 이제 삼양식품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가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더 가는 종목이 아닌가 저 근데 이렇게 보고 뜨긴 있습니다. 떴군요. 네. 네. 한번 빵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 좀 근데 더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이게 몇 년 동안 몇 년은 한 2, 3년? 네. 네. 중간에 한번 약간 신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네. 밋밋하다가 이게 이제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또 좋으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떠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한 발을 어디를 지향해 볼까요? 저는 LNK 바이오. LNK 바이오. 네, LNK 바이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정형외과에 이제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이제 척추 임플란트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좀 잘하는 게 이제 그 척추 임플란트 쪽에 뭐 태양성 척추 뭐 그러니까 다양한 그 척추 관련 질병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술할 수 있는 척합 유합 그러니까 수술기에 해당되는 이제 척추 유합술 요 기기 의료기기를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까지 계속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제 소송 비용 들고 제품은 제품대로 잘 못 팔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그 일리노이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송 비용도 이제 좀 절감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나오면서 1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2분기. 그래서 2분기 연속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성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결국 믿을 건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준비해 봤고요. 일단은 이 회사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송이라는 이제 악재 해소, 그다음에 이제 장기 턴 어라운드의 신호. 요 두 가지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 포인트다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거칠더라고요. 차트 보면. 그래서 이제 접근할 때 싸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 일단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가가 좀 낮아서 그런지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8,800원 조정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6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NK 바이오, 네. 김혜미 매니저는 혹시 알죠? LNK 바이오도 또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많아요. 그러네요. 일단 저번에, LNF가 있죠.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가 네. 있고 또 LNK 바이오가 있어요. 다 이제 다른 회사고 네. 서로 이제 관계없는 회사라는 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LNK 바이오가 한창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이게 왜 이제 잘 나갔었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네. 이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이제 손상이 있다거나 척추에 이제 손상이 있는 거를 그 말씀드렸던 이제 인공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이식. 그거를 이제 이식하는 이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특히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붙어 가지고 이제 그걸 2019년부터 이제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새로운 신제품을 미국 FDA에서 또 다시 이제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고 요거는 이제 경쟁 기업과 전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제 해석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금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뭐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좋았고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이제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분명히 좀 편승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도 소송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저평가가 좀 되고 있는 구간이었고 주가도 지금 보면은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연초 이후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거의 오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최고가가 5만 원도 넘어갔었거든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낙 바닥권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저점 이제 공략이 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LNK 바이오까지 두 분이 정해 주셨고 오늘은 너무 좀 일찍 끝났는데 이렇게 다를 게 없었을까? 오늘 아무래도 그러게요. 좀 빨리 월요일이다 끝났네요.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자, 좀 빨리 중국 끝났어요. 증시가 지금 오늘 한 발은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식품 쪽으로 이제 테마성이 좀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김영 매니저도 약간 식품 쪽이겠죠. 네.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LNK 네. 바이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인지세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15년 아침에 만에. 보도됐어요. 네. 그럼 중국 증시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 보니까 뭐 0.01인가 뭐 아무튼 맞아요. 글로 내린다고 하는데 0.1%에서 맞아요. 내리는 그러니까 그게 거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증권 거래소에 뭐 0. 몇 프로 내려준다고 나 이제 주식 투자해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죠. 이제 좀 상징적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제 중국 당국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기준금리도 0.1% 포인트 인하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증권 거래소에 이제 좀 인하하는 것도 그렇고 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관심을 건 그런 갖고 있다.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리더십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믿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분명히 좀 다르잖아요. 지금 중국도 사실 뭐 중국 아주 번화가의 그 뭐 까르푸 매장이 텅텅 비었다. 뭐 그 정도로. 근데 또 요커들 중국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또 정치 체제는 또 사회주의지만 네. 또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고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뭐 진짜 세 발의 피일 정도로 중국은 빈부가 엄청 심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온갖 해외로 이제 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또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내수가 이제 워낙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네. 이제 어떤 양극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도 계속 이걸 좀 관리해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조처였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상해 증시의 움직임을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비구에 위한 이슈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매크로 이제 악재로 좀 했지만 어쨌든 네. 중국 증시가 빠진다고 뭐 우리 시장도 빠지고 이런 이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뭐 받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오케이.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께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큰 화두가 지난주에 네. 시장 지배적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주말 또 경유하면서 이제 사그라들었거든요. 예, 예. 물론 주가가 움직이면 또 이제 얘기하겠죠. 네네.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IT 네. 이쪽에 대한 견해 그동안 뭐 관련 기업들도 네. 한 발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이제 반도체 좀 상당히 좋게 봤고, 왜냐면 엔비디아 지금 뭐 칩 없어서 못 대기할 정도로 지금 아주 이게 폭발적인 그 부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이제 막 올라가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미국 채권 금리가 조금 꺾이는 모습, 이런 게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장기화되면 그때는 또 시장이 약간 좀 꺾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미국 채권 금리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게 아마 이게 수급적인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그 미국도 그렇고 아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지금 미국 채권 팔고 있고 또 미국이 연말까지 뭐 한 1조 달러 더 추가 뭐 지금 조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막 엉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금리 수익률이 좋으면 주식 자금의 일부는 좀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주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이 결국은 이제 큰 그림에서는 계속 가는 건데 단기 흐름에서는 조금 속도가 조절이 나오는 요런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속도 국면 이후에 한번 다시 이게 해소가 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자, 동시효과 막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뷰노도 한 12% 지금 막 오를 거고. 네. 시간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만 질문이 들었는데 레인보우 로봇 네네. 이쪽만 좀 봐줄 네. 거니까. 그 뷰노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제 아직까지 동시효과 워낙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개장할 때까지 진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AI 의료기기 이쪽 섹터는 확실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상업화, 요 이제 키워드. 그래서 이슈가 부각되면 가장 먼저 좀 움직이는 섹터가 될 수 있다. 루닛 또 이제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닛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하고 루닛 이제 딥노이드, 뷰노 요런 섹터들은 여전히 이제 좀 살아 있다. 의료기기 전체 통틀어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성장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좀 살아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로봇 쪽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네. 대한 이제 이슈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뭐 L사하고 또 로봇 제작과 관련된 뭐 모종의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L사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하고 약자는 또 그 알파벳은 다른데 이게 미국 회사인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LG? 네, 제법 구체적으로 맞아요. 제법 좀 구체적으로 이제 로봇 제작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좀 진척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지난주에 IT 종목들이 이제 엔비디아 고점 만들고 소부장이 막 쭉 빠지면서 네이버도 같이 그냥 막 빠져버리고 로봇도 같이 빠져버렸는데 오늘은 분명히 저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다. 요거는 누구도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잭슨홀 이제 미팅 끝나고
약간의 이제 지난주 눌렀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참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고생해 주셨고요. 내일 또 봐야 되니까 네. MBN골드의 이혁은 매니저와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